자,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necessary하다 각 호에 나와 있는 22조 A, B, C, D, E, F, G, H, I, J 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necessary 필요하다 그리고 relating to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법적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 거기에서 패널과 어펠릭 바디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구체적인 케이스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20조의 해석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은 해당 조치가 예외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되는 조치가 A부터 J까지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두문, 샤프에 해당되는 두 가지 리퀘어먼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 판단이 바로 20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조문이 제가 이제 일부러 한국어 번역본을 보여드리지 않고 영어 원문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해석을 함에 있어서 원래 원문을 보지 않으면 이게 한국어만 보면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영문을 직접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조금 또 영어가 불편한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좀 한국어로 바꾸어서 한번 보면 이게 또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영어로만 보면 제일 좋은데 한국어로도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예외로 인정받고자 하는 조치가 그러니까 A항이 뭐였죠? 바로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이때 이제 핵심이 necessary한 조치인지 이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necessary 필요한 조치인지 세 번째로는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과 연관된 relating to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연관된 조치인지. D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necessary 필요한 조치인지. 그리고 이호는 교도소 노동상품과 연관된 relating measure인지, 그리고 F항은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 national treasure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치인지, 그리고 G항이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relating to 연관된 조치인지, 즉 공중도덕, 인간건강, 등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는지 각 호에 해당되는 조치인지에 대한 평가, 적용, 해석이 1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1단계에 대한 해석 적용이 마무리되면 이 요건에 해당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세컨 스텝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샤프에 있는 requirement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면 20조의 예외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건이라고 했죠. 그럼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뭔지를 살펴보면 WTO 가트 체제에서는 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우선 arbitrary discrimination이라고 해서 자의적이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의적이다 말은 패널 그리고 상소기관에서는 자의적인 차별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without flexibility of the measure라고 해서
어떤 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flexibility, 유연성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자의적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유연성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 케이스 스터디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조치를 부과함에 있어서 한 가지 대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B, C, D라는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A라는 조치만이라고 하면 이거는 유연성이 없는 거죠. 오로지 이것만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고 혹은 환경 관련 영향을 평가하는 어떤 규제를 더 할 수도 있고 수량을 제한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세금을 더 매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로지 수익 금지라는 하나의 조치만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이 조치의 유연성, 플렉시빌리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치의 유연성이 없는 경우 이걸 WTO 패널 상소기관에서는 arbitrary discrimination, 자의적인 차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부당한 차별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WTO 패널 그리고 상소기관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되면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without flexibility of the measure라고 해서 해당 조치의 유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의적인 차별인데 이 자의적인 차별에 더해서 만약 serious effort to negotiate 이러한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를 자의적인 차별의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상대국가의 협상을 위한 신중한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부당한 차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해당 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유연성도 없고 플러스 그 자의적 차별 유연성이 없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의 노력도 진지한 노력도 없는 경우에는 자의적 차별을 넘어서서 부당한 차별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두문 20조 샤포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조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WTO 패널과 상소기관에서는 그렇다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즉,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이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다. 즉, 겉으로 드러난 목적 주장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국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중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멋진 가치를 내세운 거지만 사실은 그건 무역을 제한하겠다라는 위장된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WTO 패널 상소기관은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WTO 패널 상소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publicity test라고 해서 public이란 말은 private의 반대말이죠. private이란 말은 사적인 거죠. 즉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private 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confidential, 자기들끼리만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말 되는 말이 바로 public이에요. public. make public이라고 하면 공개하는 거죠. 그 공개하는 행위를 publication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publicity test라는 건 그러한 제도
그러한 규정이 모두에게 공표되어져 있는지, 즉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공개된, 공표된 조치인지, 즉 만약에 모두에게 공개된 조치가 아니라면, 공표된 규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면 그것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application amounts to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이라고 해서 어떤 조치의 적용이 앞서 우리가 평가했던 arbitrary, 자의적이거나 혹은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에 이를 만큼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것을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죠. 즉, 아까 앞서 우리가 해석했던 첫 번째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뭐였나요?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 있다라면 그 사실만으로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examination of design, architecture and the revealing structure of the measure라고 해서 어떤 조치를 규정한 적어놓은 규정, 법, 조치가 어떠한 조치의 전체적인 디자인, 아키텍처를 봐서 해당 조치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겉으로는 멋있는 목적을 위한 조치이지만 전체 구조를 살펴보니까 국제무역을 제한하겠다라는 위장된 목적을 가지고 있네라는 걸 해석해낼 수 있는지 그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면 20조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20조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한국어가 좀 더 편한 친구들, 영어가 조금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한국어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20조의 일반적 예외라는 조항은 첫 번째 단계로 일단 A, B, C, D, E, F, G, H, I, J의 각 호에 해당되는 조치여야 한다. 해당되는 조치인지를 먼저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가?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가?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연관된 조치인가? 즉 A부터 J까지 해당하는 11개 항에 해당되는 조치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그럼 이 조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법적 해석의 쟁점은 어디에서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필요하다라는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 어쩌고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 필요하다. necessary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 또 쟁점이 되는 게 바로 C, E, F, G항에 나오는 뭐뭐와 연관된 조치인가? relating to라는 것의 해석. 여하튼 필요한이라는 의미를 충족하고 연관된이라는 의미를 충족해서 A에서 J까지 11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샤포, 바로 20조 두문에 해당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한 조치는 설령 WTO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문의 두 가지 요건이 바로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어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다음의 조치가 여기서 말하는 다음의 조치는 A에서 J까지에 해당되는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 requirement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arbitrary,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이면 안 되고, 두 번째 요건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제약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라는 건 A에서부터 J까지에 해당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좀 어렵죠? 많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영어가 훨씬 더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GATT WTO 체제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WTO 회원국들은 해당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WTO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로 세 가지를 배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ATT 제1조에 나와 있는 MFN의 원칙. MFN이 뭐라 그랬죠?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WTO 회원국들은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처럼 대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WTO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수입된 상품과 일본에서 수입된 상품 간에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일본과 미국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똑같이 최고로 혜택받는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GATT 제1조의 의무이죠. 두 번째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라고 해서 GATT 제3조에 규정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내 상품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된 상품 간에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 수입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대해주자라는 게 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내국민 대우의 원칙. 모든 WTO 회원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애국 대우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 플러스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게 바로 General Eliminations of Quantitative Restriction이라고 해서 수량적인 제한, 쿼타, 수량적인 제한을 금지한다. 수량적인 제한은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라는 원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WTO 회원국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GATT 1조, GATT 3조, GATT 9조와 같은 의무 조항들을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위반하면 위반으로 끝나는데 그게 만약 20조에 해당된다라면 그 위반 행위가 justified,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외로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규정이 바로 GATT 20조 일반적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조치가 GATT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그 위반 행위가 20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따집니다.
만약 정당화된다라면 오케이. 비록 가트 1조를 위반했지만 3조를 위반했지만 20조에 의해서 정당화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근데 가트 1조, 3조를 위반했는데 이게 20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이네.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위반이야. 넌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가트 제1 20조 A항에 보면 무역 관련 조치, 우리가 무역 관련 의무를 어겨도 되는 예외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A항에 보면 public moral, 공공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금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수업을 위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물건 중에 왜 그 인형, 사람같이 만들어서 일부 남성들이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인형들이 있죠. 사람처럼 생긴 인형이 있죠. 이것을 만약에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까요? 아, 그거 공중도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겠죠. 혹은 마약 성분의 물건이 약품이 한국으로 수입된다라면 야, 이거는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퍼블릭 모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라는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공중도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좋아.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성인 인형 혹은 마약과 같은 물건들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걸 금지하겠어 라고 해서 ban, prohibition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수입 금지라는 건 아예 수입되는 양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 제로라는 건 일종의 퀀티티 양이죠, 양. 그러니까 제로라고 금지를 내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량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다. 바로 WTO 체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분명히 무역 금지, 수입 금지라는 조치는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성인 인형이나 혹은 마약과 같은 것들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야, 그거 퍼블릭 모럴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야 라고 항변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바로 20조 A항입니다. 따라서 공중도덕에 방해가 되는 해가 되는 물건의 수입을 금지하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금지 조치가 대한민국의 공중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야. 그거 20조 A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거든 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necessary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죠. 아까 necessary하다라는 의미의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alternative measure라고 해서 대안 조치가 없어야 돼요. 대안적 조치. 그러면 우리의 이 조치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야, 그거 퍼블릭 모럴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대안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19세 이하는 성인도를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다른 규제의 방법으로 퍼블릭 모럴을 지킬 수도 있는데 무조건 수입 금지를 하면 어떡하니? 혹은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품을 수입 금지할 게 아니라 그거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통하도록 규제를 하면 마약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무역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제한을 했니? 라고 당연히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야 그건 necessity test 필요성의
검증을, 테스트를 통과한 거야 라는 또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여하튼 A, B, C, D, E, F, G, H, I, J라는 이 각 항에 이러한 무역 조치가 해당되는 거야 라는 주장을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게 된다라면 이제 입증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죠? 바로 20조 두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요건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붉은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예컨대 성인 인형을 수입 금지한 조치, 마약 성분이 든 음식 혹은 약품을 수입 금지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조치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정부에서는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또 동시에 이러한 수입 금지 조치가 자유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20조의 적용과 관련해서 이 파란색, 녹색으로 제가 표현한 necessary의 의미, relating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과하는 A에서 H, I, J 호에 해당하는 조치인가에 대한 판단. 첫 번째 스텝. 두 번째로는 샤퍼에 해당되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결국 이게 된다라면 앞서 다른 의무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20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티클 20, 가트 20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번에 케이스 스터디,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WTO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를 배웠습니다. 특히 오늘 배우고 싶은 두 가지가 웨이버라고 해서 의무 면제에 관한 부분, 그리고 가트 20조의 General Exception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오늘 세 가지를 다루었죠. 첫 번째는 WTO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고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국제통상법 1시간에 배운 WTO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최애국 대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 하나는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 원칙적으로 수량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이 수량 제한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아예 무역 금지를 내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예외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요회의에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강요회의, WTO 강요회의에서 결정이 필요한 예외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의무면제 웨이버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통고하거나 혹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예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제 수지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입 수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 세 번째 유형이 뭐라 그랬죠? 해당 당사국, 해당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다만 그 해당 조치가 가트 20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쟁이 벌어지면 패널과 상소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게 가트 20조의 General Exception, 일반 예외라고 했고요. 또 21조의 Security Exception이라고 해서 국가 안보를 위한 자유무역의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기본 원칙과 예외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의무 면제 웨이버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죠. 이 웨이버라는 건 가트 체제에도 존재했는데 WTO 체제에 들어와서 WTO 설립협정에 다시 이 규정이 정식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웨이버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WTO 체제의 최상위 기관인 강요회의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TO 강요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컨센서스로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웨이버를 의무 면제를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할지 여부도 일단 컨센서스, 총의로 결정하는데 만약 총의로 의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즉 적극적 반대자가 단 한 회원국이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총의는 컨센서스는 무너지게 되고 표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표결을 하는 경우 전체 회원국의 4분의 3이라는 아주 가중치를 높이 둔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의무 면제가 주어진다고 했죠. 의무 면제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WTO 설립협정에 규정된 의무 면제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강요회의에서 직접 논의하고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고요. 만약에 WTO 설립협정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나머지 다자간 무역협정 상에 있는 의무를 면제해주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이사회, 해당 이사회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해당 보고서를 강요회의에 넘기면 강요회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총의로 의한 의사결정, 그게 실패하면 4분의 3 다수결을 통해서 의무 면제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무 면제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년이 넘게 되면 기간이 매해마다 이게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무 면제가 내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작업이 진행된다고 했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반적 예외인 가트 20조의 해석과 적용 문제라고 했습니다. 가트 20조는 가트 상에 있는 회원국의 의무 위반이 일어난 경우 그 위반, 그 violation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A부터 J까지 총 11개의 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20조의 구조는 샤퍼라고 해서 조항의 20조의 두문,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각 호, A부터 해서 각 호의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20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WTO 패널과 어펠릿 바디의 결정에 따르면 즉 WTO의 의견에 따르면 법적 의견에 따르면 투스텝 어프로치 2단계 접근으로 20조를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2단계 접근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인지 퍼블릭 모럴을 위해 필요한 건지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고갈 가능한 자연 자원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건지 등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A부터 J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근데 이 판단 첫 번째 스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necessary라는 말의 의미와 relating to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1단계가 통과되게 되면 세컨드 스텝으로 뭘 한다 그랬죠? 이제 샤프에 있는 바로 두문에 있는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죠. 첫 번째 요건이 바로 arbitrary, 자의적이거나 혹은 unjustifiable, 부당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행위가 아니어야 하는데 만약 기다라면 20조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요건, 두 번째 두문의 요건은 바로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조치가 아니어야 하는데 만약 그러한 조치가 사실은 국제 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건데 위장된 조치에 불과하다라면
20조에 의해서 그러한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조의 해석 및 적용은 투스텝 어프로치를 한다. 먼저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스텝.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샤포 20조 두문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해석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무적으로는 20조의 적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실제 사건을 통해서 20조의 적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케이스 스터디까지 해보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WTO 규정을 배웠죠. 특히 WTO 체제의 기본 원칙, 그리고 그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를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먼저 케이스 스터디, 실제 사례를 하나 볼 텐데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사건은 한국 주세 사건이라는 겁니다. 공식 영어 명칭은 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WTO에서 사건 명칭을 붙이는 방식이 국가 이름을 먼저 붙이는데 이 국가는 피소국입니다. 그러니까 제소를 당한 국가 피소국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소를 당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제소의 내용이 뭐냐면 Taxes on Alcoholic Beverages라고 해서 알코올 음료, 쉽게 말하면 술이죠, 술.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술에 부과되는 세금, 그냥 한자어로 쉽게 주세라고 하죠. 술에 부과되는 사건, 주세. 소위 말하는 한국 주세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소송을 당한 한국과 연관된 사건이어서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로는 이 사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like products라고 해서, 동종 상품에 대한 개념, 어떻게 내리느냐. 동종 상품의 개념을 WTO 패널과 어펠릿 바디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 중에 주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법을 만든 주세법이라는 게 있고 또 교육세법이라고 해서 주세의 몇 퍼센트를 교육세로 또 추가로 더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세와 교육세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미국과 EC, 유럽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소송에서 지게 되고 이 결과 국내 주세법이 완전히 개정되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세법 체계가 지금과 같이 바뀌게 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국 주세 사건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 거고 이 사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가트 WTO 체제의 기본 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케이스 영어 명칭으로 쓰고 이걸 이탈릭체로 표현했죠. 그 WTO 가트 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식 영어로 표현할 때 사건 명칭을 이렇게 이탈릭체로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8주 동안의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WTO의 기본 원칙 예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약간 어렵고 딱딱한 내용인데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